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3월 4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지속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전날 좋았던 지수가 또다시 좀 주춤했는데요. 다우지수 마이너스 0.29%, S&P 500 지수 마이너스 0.53%,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56%로 사실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대형 기술주들 흐름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거 이따 같이 또 체크해 볼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증시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침공 초기만 해도 민간인을 노린 무차별 공습은 자제했던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과 민간 시설로도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아조프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이 러시아군에 포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날 장중 벨라루스에서 열린 2차 회담을 열고 민간인을 위한 인도주의 이동 통로 개설에 합의했지만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유감스럽게도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다며 여전히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전화로 대화했지만 슬저만 벌이다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 인사는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며 푸틴 대통령의 말에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19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경제 제재를 공개했습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3월 금리 인상 계획을 재확인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에서도 3월 금리 인상 계획을 언급했고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전쟁의 궁극적 여파가 어떨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형태로 미국의 경제를 관통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 속 앞서 발표된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세를 보인 데 이어 다음 주 발표 예정인 2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를 공동 창립한 빌 그로스는 이날 CNBC에 출연해 현재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고물가 속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전미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6.5를 기록해 전월치 59.9와 시장 예상치 61을 모두 밑돌았습니다. 반면 IHS 마켓이 발표한 2월 서비스 PMI 확정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56.5를 기록해 전월 51.2 대비해서 큰 폭으로 계속됐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5천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8천 건 감소했고 시장은 전망치보다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도 국제유가 체크해 볼게요. 네,
국제유가는 이란 핵 합의, 보건 기대감 등에 좀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요. WTI 4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2.93달러, 마이너스 2.65% 하락한 107.67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종목별로도 이렇게 흐름 보시면 전체적으로 특히 나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대형 기술주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 계속해서 최근에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왜 전일 목표 주가 하향 조정 그리고 차량 가격 인상을 발표했었던 리비안 전날에도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날에도 차량 가격 인상 철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이너스 4.99%.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은 자동차, 전기차 이쪽이 모두 다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실적 실망감에 마이너스 15.37%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또 반면에 크로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11.61% 급등했습니다. 즉 미국장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실적이 없다. 가차 없이 내팽겨 쳐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네요. 네. 사실 어제 우리나라장 참 흐름 좋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음,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큰 상승 보여주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갭상승에 양복 뽑아냈던 아주 좋은 흐름이었죠. 이렇게 되면 사실 오늘 우리나라장 갭상승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또다시 음봉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폭락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마이너스는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흐름 좀 지켜보겠습니다. 전날 좋았던 이 SK 하이닉스 오늘 또 미국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 쪽에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과연 오늘 우리나라장 또 어떤 식으로 움직여 주는지 흐름을 좀 체크해 볼게요. 무엇보다 다행인 건 어쨌든 현대차가 이날을 기준으로 저점을 잡고 다시금 세게 돌려줬다라는 점, 그 점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관련 뉴스, 뭐 또 호재 뉴스 이렇게 뜨면서 살려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끌고 가야 꼭 좋은 수익으로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 늘 말씀드리니까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방한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나가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좀 이렇게 평소랑 달리 좀 조용조용 말씀드렸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빨리 목 나아서 이따 라이브 방송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이따 또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